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진자 소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체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긴 10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뭐 이 지역뿐 아니라 어제 오늘 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3명의 확진이 나왔죠. 그야말로 전국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이라든지 또 이들을 치료할 여건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런 부분의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사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신지요? 네, 전병률입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지금 며칠 사이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속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감염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의 경우 치명률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번에 또 특히 31번 환자가 종교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다수의 이 접촉자들이 발생하고 그 접촉자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종교 활동을 통해서 찬송가를 부른다라든지 또 신자들과의 어떤 신앙 간증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비말의 전파 속도, 비말의 양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발병 양상이 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보건당국에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이 공기 중 감염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국 보건당국이 그 에어로졸을 인정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폐쇄된 공간, 그리고 또 장기간의 이 공기 중에서 이 비말이 노출돼서 그것이 농축이 된 상태, 그 두 가지 상태를 충족을 시켜줬을 때 그 에어로졸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31번 환자가 참여했던 그런 종교 시설에서의 그런 활동은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31번 환자의 그 어떤 감염 경로는 이 신도들과 함께했던 그 종교 행사 중에서 이 감염원으로부터 배출된 비말, 그 비말을 통해서 인근 이 접근에 있던 그런 신도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에어로졸 전파는 기존에 알려진 감염 전파 유형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공기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대표적인 공기 감염은 이제 홍역, 그다음에 결핵,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 이런 질환들인데 다른 감염병들에 비해서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소위 말하는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홍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6명을 일으킬 정도로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감염의 경우에는 특히 이 질병이 유행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또 비말 감염은 그 접촉자 중에서도 밀접 접촉자, 비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말이 충분한 양, 감염을 일으킬 수 정도의 양이 전달됐을 때 감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내 확진자가 모두 104명까지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사망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대구 경북에서 확진이 추가됐다는 속보가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봐도 사실상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대유행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팬데믹이라는 용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는 않고요. 이 지금 상황은 이 밀접 접촉자들이 다수가 있었던 공간에서 환자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지역, 한 장소에서의 감염입니다. 팬데믹이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양상에서는 지역적 발생,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지금 31번 환자와 함께 대구 이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네. 연락이 닿아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만 90명. 네. 이 외에 이제 400여 명은 아예 연락조차 안 돼서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해당 일자에 교회 이 예배를 받던 분들은 본인들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보건기관으로부터 엄격히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이 질병의 발생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신도들에게 이런 보건당국의 이런 접촉자 파악, 그리고 접촉자 파악 및 자가격리 조치와 그리고 또 추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든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신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쪽에 시선이 쏠려 있긴 하지만 여기뿐 아니라 어제 오늘 서울 성동, 종로,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서는 11살 아이까지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사망자가 1명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구 경북 사례 외에 다른 사례에서 좀 최근에 추가된 이 3명의 확진자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우리 지역 사회 내에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특별히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또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20번 환자의 딸, 11살 아동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아동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고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 우리 방역 당국이 이 20번 환자의 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3차례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낸 것은 이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전해진 이 사망자 1명이 여기 포함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 지금 4명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위중한 상태인 건가요? 글쎄, 제가 이제 보건당국의 발표를 들어보기에는 우리가 통상 환자에게 이 체내 산소 농도가 부족할 때는 이 비강으로 산소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구강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장착을 해서 마스크를 해서 이제 산소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삽관을 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지 않고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폐렴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즉 체내에 충분한 산소를 스스로가 마스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4명의 환자가 임상적으로 그렇게 중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사망 환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보건당국의 최종 발표를 들어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이 대부분 양호했다. 그리고 단지 4명만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산소를 제공받았다. 그 정도면 상당히 환자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지금 확진 환자뿐 아니라 진단이 필요한 사람들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진단이나 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일시에 이제 선별진료소나 또 이러한 이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30일간 환자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 지역의 전역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그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선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앞서서 인근 보건기관 또는 1339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무작정 병원에 가서 진료를 요청하기보다는 병원에 진입하기 전에 특히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고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공식화를 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위기 단계의 격상 여부를 검토할 그런 계획이 지금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할 지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경계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인 네.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자체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또 그리고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환자 발생과 사망자를 양산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또 이런 집단 발병 양상은 우리 위기 전환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돼야 될 필요성을 주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5월 1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5월 예. 1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해서 11월 3일 날 심각 단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인 환자 발생 상황에서 이제 심각 단계를 발행한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비록 전국적인 환자 발생 양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내 확진자가 모두 104명까지 늘었고 사망자 1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